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한 번쯤 있으셨나요? 밤에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말입니다. 내 인생은 다 어디로 간 걸까? 자식 키우고 참고 버티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65, 이른이 되어버렸네. 딸은 또 왜 학교에 데려다 준다며 전화도 짧고, 아들은 바쁘다며 명절에도 얼굴 한 번 보기 어렵고, 손주들이야 귀엽지만 이제는 나를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고, 그럴 때 마음 한복판에서 조용히 이런 목소리가 올라오죠. 나는 누구지? 누군가의 엄마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여러분, 오늘 지혜담에서는 바로 그 질문을 붙잡아 보려 합니다. 늙어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놓아야 하고 무엇을 다시 잡아야 하는가? 그리고 요즘 현명한 엄마들은 왜 자식을 놓아주는가?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한국의 6070대 여성들이 이제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는 과정, 곧 나로 사는 연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한 번, 구독 한 번이 더 따뜻하고 더 깊은 영상으로 돌아오는 힘이 되니까요. 한 번 눌러주시고 이제 이야기를 천천히 깊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제 지혜담에 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65 김순옥 씨. 평범한 주부, 딸 둘의 엄마로만 불리던 분. 얼마 전 동창 모임에 가셨답니다. 40년 만에 만난 친구들 얼굴은 반갑고, 처음엔 서로의 주름을 보며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자리에 앉자마자 대화는 온통 자식 이야기. 아들은 어디 취직했고, 딸은 언제 결혼하고, 손주는 몇 명이고, 며느리는 이렇고 사위는 저렇고. 그 순간 김순옥 씨 마음 한쪽에 이상한 허전함이 스며들었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가에 기대며 그녀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뭐지? 딸들 엄마 말고 나는 누구였지? 그래도 그녀는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딸들을 위해 희생했고, 딸들이 잘된 것도 내가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큰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그 모든 믿음을 무너뜨렸답니다. 엄마의 사랑은 저에겐 통제였어요.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제 인생으로 대신 채우려 했던 것 같아요. 순간 그 말이 가슴을 갈라놓는 칼처럼 느껴졌답니다.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내 사랑이 아이들에게 짐이 된 걸까? 그날 밤, 순옥 씨는 처음으로 인생의 깊은 진실 하나를 깨닫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엄마의 사랑은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된다. 그날 이후 아주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산책 30분, 손바닥만 한 화분 하나, 혼자 사는 공원의 할머니와 인사 한 번, 분갈이 수업에서 또래 친구들과 나눈 따뜻한 대화. 자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는 나를 위해 시간을 쓰기 시작한 순간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작은 식물들이 하나둘씩 자라날수록 딸들과의 관계도 집착에서 건강한 거리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어 살던 엄마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드는 엄마가 되자
딸들은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현명한 엄마는 자식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자식을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말은 늙어서 후회하지 않는 엄마들의 공통된 습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준옥 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노년에 반드시 실천해야 할 3가지 놓아주는 습관을 차근차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만의 시간 습관, 두 번째는 나만의 관계 습관, 세 번째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 이 3가지를 일상에 심어 넣으면 자식에게도 좋은 엄마가 되고 나에게도 좋은 인생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65 김순옥 씨가 가장 먼저 시작한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들지도 않았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침 30분을 나에게 돌려주는 것. 이 단순한 행동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는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이들 챙기느라 바빴고, 30, 40엔 남편 출근시키고 부모님 챙기고, 50이 넘어서는 자식 결혼에 손주 돌봄까지 떠안았습니다. 그리고 60이 되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나는 내 시간을 쓴 기억이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편안하게 느끼는 시기는 부모가 자식에게 집중할 때가 아니라 부모가 자기 삶을 잘 살고 있을 때이다. 이 말 참 묘하죠. 우린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자식이 편안함을 느끼는 건 우리가 자기 삶을 살 때라니.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이 진실을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자식에게 몰두하면 몰두할수록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엄마는 허전함을 느낍니다. 준옥 씨도 그랬습니다. 큰딸이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직접 챙기고 모든 문제에 개입했고 집안의 작은 선택 하나조차 딸의 의견보다 자신의 불안을 먼저 내세웠습니다. 너 그러다 다쳐. 그 사람은 별로야. 엄마 말대로 해야 해. 딸을 사랑해서 한 말이었지만 딸은 이렇게 느꼈답니다. 엄마가 나를 믿지 않는구나. 엄마 삶이 없으니까 나에게 매달리는구나. 그래서 어느 날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인생은 없어요? 그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지만 또 살려내기도 하죠. 그날 밤 이후 준옥 씨는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그래, 나도 나로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다음날 해 뜨기 전에 슬리퍼를 신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 앞 공원까지 걷는데 7분. 벤치에 앉아 마른 나뭇가지를 바라보는데 그저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답니다. 그날 이후 하루가 달라졌습니다. 아침 30분이 일과를 되찾아 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찾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노후 습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습관, 나만의 시간을 매일 확보하는 것. 이 습관은 단순해 보이지만 노년의 후회를 바꾸는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잃어버린 게 바로 시간이고 우리가 가장 회복해야 할 것도 바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회복해야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고, 관계의 경계도 서기 시작합니다. 자식을 놓아주는 첫 단계도 바로 이 나만의 시간에서 시작됩니다. 왜냐고요? 자식에게만 집중하던 마음이 잠시 나에게로 돌아오며 자연스럽게 집착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억지로 놓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생기면 놓음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하루 30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나의 시간을 만드세요. 그 시간에는 누구의 전화도 받지 마시고, 누구의 집안일도 먼저 챙기지 말고, 누구의 문자를 확인하려 하지 말고, 그저 나의 호흡, 나의 발걸음, 나의 생각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건강한 이타심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엄마만이 자식에게 건강한 거리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옥 씨 역시 이 30분의 변화로 딸과의 멀어진 마음을 다시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딸은 어느 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어요. 이 말이 준옥 씨에게는 평생 받은 어떤 칭찬보다 따뜻했답니다. 엄마가 엄마의 인생을 살기 시작하자 딸도 딸의 인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습관은 당장 오늘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아침 공원 산책, 동네 한 바퀴, 창가에 앉아 커피 한 잔, 혹은 조용히 창밖만 바라보는 10분이라도 이 시간이 쌓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나를 챙기니까 자식들도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전화기에는 자식 말고 내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아마 많은 분들이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저을 겁니다. 사실은 우리 세대는 관계를 딱 두 종류로만 살아왔습니다. 하나는 가족, 다른 하나는 의무적 관계, 아이들 엄마들 모임, 남편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든 인간관계, 학부모 모임, 가족 행사, 명절 인사. 정작 나를 위한 관계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60대가 되면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마음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자식 말고는 아무도 없다. 남편이랑 대화도 잘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자식이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노년의 행복은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순간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 말이 처음엔 낯설고 조금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에 대해 조심스러워했고, 친구라면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좋다고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실제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70, 80대 분들 대부분은 노년의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만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아,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게 아니더라. 문제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없는 거지더라. 두 번째 습관.
자식과 나만의 관계를 만드는 것. 여기서 말하는 나만의 관계란 가족이 아닌 사람들, 자식과도 무관한 사람들과 가볍고 단단한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들러붙지 않고 기대지 않고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의 존재를 따뜻하게 확인시켜 주는 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자식과의 관계는 어차피 삶의 한 축일 뿐입니다. 내 마음 전체를 채우기에 너무 좁고 너무 변덕스럽습니다. 자식은 언제나 바쁘고 언제나 자기 인생이 먼저니까요. 그러니 자식에게서만 관계를 구하려 하면 상처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반드시 새로운 관계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준옥 씨의 변화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벤치에서 혼자 햇볕을 쬐고 계신 할머니와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표정 없이 대답했지만 다음 날, 그 다음 날, 인사는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좀 따뜻하네요. 요 앞 꽃집이 요즘 꽃이 싸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은 꽃집 사장님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모님 혹시 이번 주에 분갈이 수업하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실래요? 딱 1시간짜리예요. 준옥 씨는 평생 가보지 않은 나만의 시간을 위해 자리 하나를 신청했습니다. 그곳에는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각자 다른 이유로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사는 분, 자식이 멀리 살고 소통이 줄어든 분, 친구가 많았는데 하나둘 떠나가며 혼자가 된 분, 하지만 꽃을 만지고 손에 흙을 묻히며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준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자식 말고도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필요했구나. 이 수업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아침마다 카톡으로 날씨를 알려주고 공원에서 만나 차 한 잔을 나누고 식물 사진을 서로 보내며 소소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이 관계가 자식을 대체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엄마가 자식에게만 의존하던 삶에서 한 발짝 벗어나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딸들과의 관계는 더 부드럽고 건강한 관계로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가 자기만 바라보지 않을 때 비로소 부담이 사라지니까요. 엄마가 행복해지면 자식의 마음도 가벼워지는 법입니다. 이 두 번째 습관은 겉으로 보기엔 사소해 보이지만 노년에 가장 큰 심리적 안정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며 느낀 것도 같습니다. 정말 행복한 노년을 보내는 분들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가족 말고 내 삶을 함께할 작은 인연을 하나씩 다시 만들었어요. 그게 나를 살렸어요. 노년의 외로움이 무서운 이유는 혼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같은 산책 시간에 매일 마주치는 사람에게 인사하기. 동네 도서관이나 주민센터 프로그램. 한번 들어가 보기.
커피숍 단골 자리 만들어 사장님과 짧게라도 대화 나누기. 관계는 크게 만들 필요도 없고 오래된 친구일 필요도 없습니다. 내 이름을 가볍고 따뜻하게 불러줄 사람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평생 가장 못했던 습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는 너보다 남을 먼저 생각해야지. 부모님께 잘해야 착한 아이지. 여자는 희생해야 한다. 이 말을 귀에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를 챙기는 건 이기적인 일로 배웠습니다. 남편 먼저, 아이들 먼저, 가족 먼저. 그러다 보니 정작 나를 가장 마지막에 두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년의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인지 아세요? 많은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좀 더 챙기고 나에게 좀 더 따뜻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덜 외롭고 훨씬 덜 아팠을 텐데. 즉,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너무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년의 후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 번째 습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을 매일 실천하기. 이 말만 들으면 조금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나를 사랑하라니. 그게 뭔데?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미안하다가 아니라 괜찮다고 말하는 것. 우리는 평생 남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에게는 가장 가혹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더 잘했어야지. 내가 부족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겠지. 이런 말들은 젊을 때는 그냥 지나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짐이 됩니다. 그래서 정서 심리 연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우울은 나를 너무 오래 비난한 결과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비난이 아니라 따뜻한 용서입니다. 그땐 그게 최선이었어. 잘 버텼어. 충분히 잘 살아왔어. 이 말 하나만 바꿔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외모를 돌보는 것은 허영이 아니라 존중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많은 시니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이에 뭘 꾸미냐. 머리 염색은 사치지. 옷은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하지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은 심의 그릇이다. 외형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아끼면 옷깃을 바로 세우게 되고 머리를 한 번 빗게 되고 거울 앞에서 나를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이 작은 행동이 마음의 주름을 펴줍니다. 준옥 씨도 아침 산책을 나가기 전에 늘 하던 것 없이 립스틱을 살짝 발라봤다고 합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자존감을 천천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딸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밝아졌어요. 엄마, 요즘 되게 예뻐요. 이 한마디가 평생 들어오지 못했던 나를 위한 칭찬이 되었죠.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매일 확인하는 것. 노년의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나는 이제 별거 아니야. 하지만 아니죠. 여러분은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살아온 하나의 사람이고 수십 년을 버텨온 강한 존재입니다. 지혜담은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노년은 쇠퇴의 시간이 아니라 존엄을 회복하는 시간이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따뜻함이 있고, 여전히 성장의 힘이 있고, 여전히 사랑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격을 스스로에게 다시 허락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습관은 다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남편도, 과거도, 미래도 아닙니다. 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노년의 투자입니다. 이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정말 신기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딸에게 했던 쓸데없는 잔소리가 줄고, 아들에게 괜히 화냈던 순간이 줄고, 남편에게 쌓였던 불평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편안해지면 세상이 편안해 보이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내가 나를 사랑해야 자식도 편안해지는구나. 이제 세 가지 습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관계,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세 가지 습관을 살펴보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정말 이것만 변화해도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질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깊고 아주 조용하게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평생 자식과의 관계에서 겪었던 문제들의 뿌리는 거의 대부분 거리 조절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가까워서 숨 막히고, 너무 멀어서 서운하고, 기대가 크다 보니 상처도 깊고, 기대와 의무가 얽히다 보니 오해도 컸던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습관은 이 관계의 거리를 딱 적당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성숙한 부모 자식 관계라고 부릅니다. 나만의 시간은 자식에게서 엄마의 감정을 떼어낸다. 여러분, 자식이 속상한 말을 했을 때 왜 그렇게 크게 상처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그건 내 인생의 무게 중심을 자식에게 너무 많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내 하루가 자식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내 기분이 자식의 행동 하나에 좌우되고, 내 존재감이 자식의 인정으로 결정되니까 사소한 말도 칼처럼 아프게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나만의 시간을 만들기 시작하면 마음의 무게 중심이 자식이 아니라 나 자신 쪽으로 이동합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렇지만 이건 훈련처럼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산책 30분, 찻잔 앞에서의 10분, 식물 물 주는 5분. 이 시간들은 엄마의 마음을 조금씩 독립시키고 자식을 향한 집착의 뿌리를 느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순간 자식이 어떤 말을 해도 예전만큼 아프게 꽂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엄마의 마음속 빈자리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이걸 정서적 분리라고 부릅니다. 정서적 분리가 이루어지면 부모 자식 관계는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준옥 씨 딸의 말이 떠오르죠? 엄마가 자기 인생을 살지 않으니까 제 인생을 대신 채우려 한 것 같아요. 자식들은 엄마가 혼자서 아무 관계도 없고, 아무 취미도 없고, 아무 삶도 없을 때 가장 큰 압박감을 느낍니다. 겉으로는 무심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나한테 너무 의지한다. 내가 엄마의 외로움을 다 감당해야 하나.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내가 죄책감이 든다. 그러니 엄마가 밖에 서서 나만의 친구를 만들고 나만의 모임을 만들고 나만의 활동을 시작하면 자식들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자식들은 그때서야 편안하게 엄마에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 삶을 꾸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아, 엄마가 괜찮구나. 엄마가 자기 인생을 살고 있구나. 이때 부모 자식 관계의 공기가 바뀝니다. 답답함에서 여유로움으로, 부담에서 편안함으로, 의무감에서서 진짜 사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은 부모를 보며 큽니다. 엄마가 어떻게 자신을 대하는지 보고 자기 자신을 대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엄마가 자신을 아끼지 않으면 자식도 자신을 아끼지 못합니다. 엄마가 자신을 비난하면 자식도 자기 인생을 비난합니다. 엄마가 나를 버리듯 살면 자식도 자신을 잃습니다. 반대로 엄마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 모습이 자식에게 깊은 영향을 줍니다. 이건 말로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느껴집니다. 엄마가 행복해졌구나. 엄마가 자기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자유로워졌구나. 이 깨달음이 자식의 마음을 치료하고 엄마의 삶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나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은 결국 자식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결국 현명한 엄마는 왜 자식을 놓아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 단순합니다. 자식을 더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잡고 있으면 오히려 멀어지고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가까워집니다. 집착에는 두려움이 있지만 거리는 신뢰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은 붙들어두는 사랑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가는 것. 그 길이 멀어지지 않는 이유는 서로를 놓아주는 용기 덕분입니다. 준옥 씨도 결국 이 말을 가장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라는 이름에만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김순옥입니다. 이 한 문장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제 3가지 습관을 실제 삶에 적용하는 방법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정말 내일 당장 시작할 수 있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그동안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분들일수록 나만의 삶을 만드는 게 익숙하지 않아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잡한 철학도 무거운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단지 작은 루틴을 쌓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만의 시간 습관, 하루 30분 루틴 만들기. 먼저 첫 번째 습관부터 현실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루 30분이라고 하면 그게 그렇게 큰 효과가 있나 싶지만 정말로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힘든 분들,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분들, 불안과 외로움이 많으신 분들일수록 이 30분 루틴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지혜담이 추천하는 루틴은 딱 이렇게입니다. 아침 루틴 10분. 오늘의 기분 책.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인가? 이 질문 하나가 감정을 진정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창문 열기. 1분만 바람을 느끼면 마음의 긴장이 훨씬 내려갑니다. 걷기 루틴 10분. 이건 산책이 아니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한 층만 걸어도 되고, 동네 편의점까지 왕복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발로 걷는 10분을 확보하는 겁니다. 걷는 동안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걷고 있다.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스스로에게 돌려놓는 힘이 됩니다. 마무리 루틴 10분 식물, 차 한 잔, 노트. 수업이나 취미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차 한 잔, 나만의 노트 2줄, 식물잎 하나 닦기. 이 단순한 행동이 머릿속을 비우고 마음을 정돈해 줍니다. 특히 식물 돌보기는 노년의 정서 안정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고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 30분 루틴이 쌓이면 자식을 향한 과도한 감정 소비가 줄고 자기를 향한 마음이 커지며 자식과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나만의 관계 습관, 부담 없는 소셜 루틴 만들기.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제일 어렵다고요.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관계라고 했어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혜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는 깊을 필요도 없고 첫걸음은 아주 가벼워야 한다. 그러니 아래 3가지 중 단 하나만 선택해서 시작해 보세요. 인사 루틴 만들기. 산책할 때 마주치는 사람에게 고개만 살짝 끄덕여 보세요. 이렇게 시작한 인사가 어르신들의 말년을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은 인사는 외로움을 덜어주는 가장 안전한 첫걸음입니다. 관심사 기반 친구 1명 만들기. 취미도 프로그램도 필요 없습니다. 식물, 그림, 요리, 걷기, 카페. 어떤 관심사든 좋습니다. 그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단 1명만 만나도 노년의 삶이 달라집니다. 준옥 씨도 꽃집 사장님이라는 가벼운 인연 하나로 정서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단골 공간 만들기. 카페, 도서관, 작은 공방, 작은 시작. 내가 자주 가는 공간 하나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사장님과 날씨 좋네요. 한마디. 옆자리 사람과 꽃이 예쁘네요. 한마디. 이런 가벼운 대화가 외로움의 뿌리를 조금씩 흔들어 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 하루 5분 셀프 존중 루틴.
세 번째 습관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하루 5분 나를 칭찬하는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거울 앞에서 5초 멈추기. 자신의 얼굴을 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잘 살아왔어. 괜찮아. 너는 충분해. 이 짧은 말이 자존감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외모 정돈 한 가지. 뭐든 하나만 하면 됩니다. 머리 빗기, 립밤 바르기, 좋아하는 색의 스카프 두르기, 단정한 바지로 갈아입기. 외모 정돈은 자기 존중에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잠들기 전 나에게 고마웠던 일 한 줄 쓰기. 오늘 나에게 고마웠던 일.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오늘 10분 걸어준 나에게 고마워. 오늘 나를 위해 커피 내려서 고마워.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속 밭이 조금씩 기름져집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이 쌓이면 자식에게 쏟던 에너지가 조금씩 회수되고 그 에너지로 나의 삶이 채워지고 그 순간 자식과의 관계도 부담이 아닌 자연스러운 거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바로 평온함입니다. 불편함이 줄고, 섭섭함이 줄고, 서운함이 줄고, 집착이 줄어들면서 평생 갈등하던 관계가 마침내 살랑살랑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문을 천천히 닫아보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세 가지 습관, 기억하시겠죠? 나만의 시간, 나만의 관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습관.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닙니다. 노년에 꼭 필요한 심리적 독립 훈련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완성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식과의 진짜 관계를 다시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듣고 자란 말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엄마는 자신을 희생하는 엄마다. 하지만 여러 연구와 수많은 실제 사례는 반대의 사실을 말합니다. 행복하지 않은 엄마는 결국 자식에게도 짐이 된다. 그리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엄마가 결국 자식에게 가장 편안한 존재가 된다. 왜냐하면 행복한 엄마는 자식에게 감정적 짐을 지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스스로를 돌보기 시작하는 순간 자식은 비로소 죄책감에서 풀려나고 그제야 자연스러운 애정을 보입니다. 이건 세상을 살아온 많은 분들이 스스로 깨달은 공통적인 진리입니다. 내가 나를 챙기니까 자식도 나를 편안하게 대하더라. 이 단순한 말이 노년의 인생 철학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습니다. 나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준옥 씨가 마지막으로 보내온 메시지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저는 평생 딸 2명의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딸들이 원하는 엄마는 제가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라 잘 살아가는 엄마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로 살지 않고 제 이름 김순옥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백하면서도 단단한 고백인가요? 우리가 인생 후반부에서 되찾아야 할 이름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자식의 엄마, 남편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보호자.
이 모든 역할 뒤에 묻혀 있던 진짜 내 이름을 이제 다시 꺼내야 합니다. 그 이름으로 나를 부르고 나의 하루를 만들고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노년의 가장 큰 용기이자 행복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길을, 나는 나의 길을. 이 문장은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제는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으로 올가매지 않아도 됩니다. 기대와 희생으로 자신을 묶어둘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게 놓아주는 것. 그리고 나는 내 길을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부모와 자식을 모두 자유롭게 만드는 가장 지혜로운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챙기기 시작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저절로 편안해지고 갈등은 줄어들며 마음의 무게도 가벼워집니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좋은 엄마는 자신을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라 자기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엄마다. 노년의 행복은 자식에게서 오지 않고 나만의 시간 관계자 기사랑에서 온다. 붙잡는 사랑은 상처를 만들고 놓아주는 사랑은 서로를 편하게 한다. 나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갈 사람이다. 이 내 문장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 보세요. 오늘 지혜담과 함께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변화 하나를 남겼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제라도 나로 살아보고 싶다. 나에게 맞는 노년 철학을 더 듣고 싶다. 이런 생각이 스며들었다면 여러분의 작은 응원인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더 지혜롭고 따뜻한 노년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혜담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더 평온하고 더 단단해지도록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셨어. 진심으로 고맙습니다.